국방부가 내야지 이걸 누가 냅니까? 강제로 하게 해놓고 보상은 근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해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강제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강제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남성들에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그건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요? 남성들이 합의했나요? 국방부가 입장을 내야 될 때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성 징병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성 징병제가요, 왜 나오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하고요. 제가 육군 예비역 소령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 기사가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계일보 기사고요. 여성도 군대 가자, 불붙은 여징병제, 논란에 국방부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기사고요. 2021년 4월 20일 날 난 기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헤드라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헤드라인을 보면은 자, 여성징병제가 논란인데요. 이게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국방부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도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군대를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국방부죠. 근데 국방부에서 여성 징병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국방부는 20일 여성 징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이게 있어야지 여성 징병제 도입이 논의되는 거예요. 아니, 국방부에서 군대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인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여성 징병제, 모병제, 남녀 평등 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 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성 징병제뿐만 아니라 모병제, 남녀 평등 복무제 등이 논의되는데 남녀 평등 복무제라는 건 뭐예요? 결국 여성도 징병해라 그 말인 거잖아요. 남녀 평등. 지금 남성만 징병을 하니까 여성도 징병을 해라. 그 말이 남녀 평등 복무제죠. 그리고 원래 모병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던 건데 이거랑 맞물려서 지금 같이 막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남성만 징병하는 이 법률 체제가 차별이니 여자도 징병을 해라. 아니면 남자도 선택할 수 있게, 남자도 여자처럼 선택할 수 있게 모병제로 가라. 그 말인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의 시작은 어디서 된 거냐면 남녀 차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남녀 차별이다. 그게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자, 이어서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 말이에요.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건 아니죠.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해야죠. 근데 국방부는 남녀 차별의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서 뭐예요? 군사적 효용성이란 여성을 징병했을 때, 징집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전투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우리 군에 어떻게 이것을 여성 징병되는 군인들을 어디다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장을 내야죠. 국방부가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국방부는 그럼 국민들이 공감대만 형성되면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국방부는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 모병제,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왜 자꾸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죠? 국방부가 책임부서인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 안보 상황을 모르고요. 우리나라 군대의 뭐 운영 현황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국방부가 전문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견을 제시해야죠. 이렇게 가야 한다. 왜 얘기를 못하죠? 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관 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도 아니죠. 국방부가 내야지 이걸 누가 냅니까? 병무청이 징집 업무를 하고요. 국방부가 이제 군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군인 지원, 그런 것들 국방부 소관 아닌가요? 제대군인 지원을 소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주관하는 부서가? 국방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 이거는 각자 관련 부처가 유권에서 한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방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맞는 거죠. 제대군인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뉴스가 됐었잖아요. 저도 영상을 2개 정도 올렸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의견을 내야 맞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내나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도대체?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정부 기관이잖아요, 국방부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다만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의견을 내야죠. 아니 자기 정부 부처 간에요. 각각 이해가 충돌해요. 정부 부처가 각자의 이익에 맞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방부는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해야죠. 그리고 그걸 관철시켜야죠. 그것이 제대군인의 지원에 대한 것이라면 국방부는 앞장서서 의견을 표명하고요.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요.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놓고, 근데 이거는 뭔 말이에요? 아,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이 국가잖아요, 국가. 국방부도 국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혼자 하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 대변인은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국방부도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 영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해,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연구 영역을 추진해요. 아니 이거는 연구 용역에서 나올 답이 아니라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어떤 뭐 취직시키는 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취직시키는 거 말고 여기 국가의 책무라면서요. 그러면 국가가 사기업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뒷짐지고 있죠? 이제 와서 연구 영역이라뇨. 지금까지 많이 연구 영역이 됐을 건데. 형평성, 사회적 합의, 왜 자꾸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까요? 최소한 국방부는요, 예비역 군인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특히 징집돼서 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직업군인 한 사람들은 논외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징집돼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그건 진짜 희생이죠. 100%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보상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죠?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선택이어야 가능한 거죠, 그 말은. 근데 징집은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꾸 강제를 해놓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너 범죄자 된다? 너 깜빵 간다? 너 1년 6개월 깜빵 보낼 거야? 그렇게 해놓고 강제로 하게 해놓고 보상은 근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해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강제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강제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선택권을 주든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 이제 와서 형평성, 그러면 징집한 건 형평성에 맞나요? 남성들에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그건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요? 남성들이 합의했나요? 국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자, 한편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거 지금 더 되죠? 지금 14만 명인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에 5일 만에 10만 5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년 이상 청원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이거 뭐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규정이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형평성이니 사회적 합의니 이런 건 없었다고요. 이런 건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사회적 합의니 형평성에 맞느니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평등인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되는 온라인상에는 나는 여자인데 여자도 군대 갔다 오면 호봉을 인정해주고 모든 회사에서 남녀 고용 비율 똑같이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막 바꿔볼게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호봉을 인정해주고, 이거는 호봉 인정해주죠? 오케이. 모든 회사에서 남녀 고용 비율을 똑같이 해달라.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자기가 마치 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나 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지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회사에서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왜 가고 싶을까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국방부가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 징병제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얘기한 건데, 국방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사회적 합의랑 형평성을 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합의, 형평성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런 게 필요한가? 라고 혹하시면 안 돼요. 왜? 남성의 징병제는 처음부터 입법자가 내린 결단이었죠. 거기에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와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 따위는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사가 이제 4월 21일 날 또 기사가 났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여성 징병제 젠더 갈등 양상 생산적 논의 아니야 우려. 자, 바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흐르며 젠더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국방부에서 여성도 징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 필요성에 의해서 여성도 징병이 필요하다 해서 논의가 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촉발이 됐고요. 그 전에 정치권은 왜 이렇게 촉발했을까요? 정치권은 그냥 움직이지 않죠. 어떤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사회 현상을 이슈죠.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 현상이 뭐예요? 남녀 성 대결의 양상이 있었잖아요. 저는요, 남성만 징병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 막 말장난하면서 말싸움하는 것처럼 되면서 남성, 여성의 문제로 성 대결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난스럽게. 그런 논란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방관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서로 막 말싸움하고 장난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성한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자꾸 장난스럽게 막 비하시키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둔 건 결국 국가입니다. 그거를 단호하게 치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남녀 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의원님이 이런 걸 하셨네요. 남녀 평등 복무제가 뭔가요? 자,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영 제도인 남녀 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 그럼 결국 이거 모병제 하자는 건가요? 이거는 그럼 여성 징병제랑 다른 문제 아닌가요? 모병제 하자는 얘기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는 여성의 군복무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흘러가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판을 또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만 징집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희생이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건 얘기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은 여자도 금 복무해. 근데 모병제로 가자. 그럼 뭡니까 그게. 그래서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 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 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불필요한 남녀차별 논란 등 사회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이 불필요한 남녀차별 논란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불필요한 남녀차별 논란은 누가 만들었냐면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뒀죠. 야, 그래. 나는 모르겠어. 이게 방관했고 내버려 뒀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었죠. 논란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의 표를 의식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의무병제를 유지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이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무병제로 전환하자면서요. 근데 의무병제를 유지한다고요? 기간을 40일에서 100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인가요? 의무복무는 남자 여자 모두 의무복무를 하는데 징집을 하는데 기간은 뭐 100일로 줄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병제로 바꾼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박 의원을 시작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냈던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네요. 모병제에 찬성한 입장이다.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고 말했다.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왜 그렇다는 거죠? 왜 일자리에 영향이 있죠? 남성 중심의 징병제하고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직장 문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차별의 큰 근원이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죠? 원인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여자도 징병을 하자. 네, 그 말이신 거네요. 여성 53.7%가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동의했다. 왜 동의를 할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안보 상황과 여성을 징병했을 때, 그러니까 여자 병사가 생겼을 때 그 병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 걸 다 따져서 결정할 문제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성들이 군대 간다고 동의한다. 50%가 동의한다고 해서 군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남성들이 100% 군대 남성만 징집되는 거 반대한다고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수결로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다. 자꾸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데 국가 안보는요 사회적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 병력을 징집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거 따져야죠. 이게 되게 냉정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에 관련된 거는. 근데 되게 웃기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우리 적용되는 분야를 갖다가 계속 막 남녀 평등, 사회적 합의, 다수결 그런 걸로 막 해석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면은 군대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당나라 군대가 이제 되는 거죠. 이처럼 정치권에서 촉발한 여성 징병제 논의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름과 동시에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기류가 포착된다. 한 커뮤니티에는 여성들은 사병 입대는 안 하면서 경찰이나 소방은 입맛대로 골라간다. 남자는 4급도 공익 가는데 여성은 징병해야지. 남자들이 해주는 게 당연시 되니까 여성 징병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봐야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등 조롱 섞인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근데 이런 불만이 왜 나온 거예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건 국가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방관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편승하고 뭘 위해서?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이번 이슈가 20대 남성 득표율에서 여당이 완패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양상으로 볼 때 정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정치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20대 남성 득표율에서 여당은 왜 완패를 했을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군 복무 문제가, 그러니까 징병제 문제가 여성, 남성의 남녀 차별의 문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 징병제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을 했을 때 그 병력을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방부가 자꾸 우리가 입장을 낼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국방부가 입장을 내야 될 때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제대군인 지원에 대해서 국방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 국방부는 국가 아닌가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가. 그리고 이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남성의 징집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결단을 내려놓고 그것에 대한, 그건 분명히 희생이죠. 그 희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 놓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군 복무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는 충분히 논의가 될 만한데요. 여성 징병제를 하자는 것은 저는 그건 해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또 다른 정치적인 선동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어요. 특히 국방이나 그런 문제는요, 그거는 좀 내버려 두자.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밥그릇을, 솥단지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솥단지는 있어서 밥은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밥을 아예 짓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누가 이익을 얻어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건 알고 있지만,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자, 밥그릇은. 그것이 최근에 군대, 여성 징병제, 남녀 차별, 모병제, 남성 징병, 여성 징병제, 모병제, 남녀 평등, 그런 일련의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불이 났는데 신체적 기준이 다르면 여자 소방관 40명은 불을 끄지 못하는 거지. 그럼 남자 소방관 60명만 불을 끄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불이 났을 때 남자 소방관이 출동하길 바라겠지? 응. 불을 꺼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 똑같은 말 했어. 그 강도가 내 앞에 있는데 경찰을 불렀을 때 남자 경찰이 오면 좋겠냐고 여자 경찰이 오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었어. 누가 왔으면 남자 좋겠어? 경찰. 남자 경찰. 남자 경찰이 왔으면 좋겠지? 그래. 잘 배워. 뭐가 차별이고 뭐가 아닌지, 그렇다면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배우는 거야. 뭐가 옳고 그르는 건 없어. 오케이?